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에 들고 오징어를 2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이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만사 보고도 못 본 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꼴이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서인지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밤 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를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도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워져 가고 누군지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 논에 풍년 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소리여.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물으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러려니 한다. 이제 뒤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송정 작가님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6가지 습관과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내가 못나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6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굳이 남과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점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둘째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보다 자신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를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넷째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매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에게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합니다. 다섯째는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는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늙는다는 것은 놓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이것 5가지를 버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최악의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헛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노년의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파워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불행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 음식을 먹여주고 턱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면 인지장애나 치매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중에 가차없이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만큼은 잘 걷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서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정서적 집착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정서적 애착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는 좁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자식, 몇몇의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바라게 되고, 자식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화가 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식, 친구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자꾸 작아지지 마세요. 배우면 되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은 먼저 죽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귄 모든 좋은 친구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슬퍼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또한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억지로 만나는 것은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내줄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실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애도하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는 돈과 재산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붙들려고 하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들은 가차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은행 잔고가 일을 그만둔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면 다른 소중한 것들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돈이나 재산이 주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평생을 돈돈하며 살아왔더라도 한번 마음 먹는 것이 어렵지. 편안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왜 진작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느새 나도 예전에 부모님처럼 나이가 든 것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곱게 화장을 하거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나이 들어도 예쁜 노인이 됩니다. 다섯째는 내 기준대로 12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사람과 세상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남들과 내 생각이 언제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기준대로 12분별하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불평불만에 쉽게 화를 내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혜로 가득한 노인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사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3개월을 돌보면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수년간 봐온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후회하거나 무언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답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5가지의 가장 큰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더라면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 더 많이 성취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실제 그들이 삶을 정리할 때 아무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는 아무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평판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위의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국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기에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단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너무 바쁘지 않는 한 하루에 20분 동안 명상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바쁘다면 1시간 명상을 하십시오. 즉, 너무 바쁘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오래 명상을 하여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는 뜻의 말인데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상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가 긴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엔진을 멈추고 열을 식히고 연료를 다시 공급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은 처음에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간쯤에서 쉽게 고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멈추고 식힌 후에 충전하세요. 그런 다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물가에 비친 석양도 아름답고 뜨는 해 또한 아름답습니다. 청춘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흰머리의 얼굴 주름 또한 아름답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날까지 무탈하게 산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너무 많이 해도 뿌리가 썩을 것이고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여도 눈 감아주고 포용해 주세요. 내가 옳을지라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눈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며 때론 눈 감아 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은 없을 것이고 멋진 인생의 후반기를 누리다가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신은 은퇴가 있어도 감정과 사랑은 은퇴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3종 세트를 아시나요? 불안한 노후, 비참한 노후, 처참한 노후. 우리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빈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노후는 평안하신가요? 30초라도 좋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저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삶에 하류 노인이 있습니다. 하류 노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과로 노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고령자의 빈곤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들의 삶.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연금이 부족해 리어카를 끌며 길에서 폐지와 캔을 줍는 할아버지,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종이 박스와 비닐을 깐 채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고령자 중 절반이 생활고와 소득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든 없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류 노인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노후에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름 무더위에도 폐지 수거에 내몰린 노인들이 1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폐지 수집 노인의 연간 수입은 한 달 평균 9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4시간,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모아서 4천 원 받았지.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74세의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3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등 만만찮게 들어가는 비용에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이지만 병원을 찾을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하면서 붙어있는 모진 목숨,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가난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자식 키우며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외로움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키만큼 쌓아 올린 폐지를 리어카에 담아온 어느 83세의 할머니는 이렇게 내 노후가 비참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근 쪽방촌에 거주한다는 이 할머니도 수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각종 폐지와 고철을 모아왔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건네진 돈은 단돈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자식들에게 안 미안하다며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병원비며 식비며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만만찮아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빈곤은 옛 시절의 회환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VJ를 울렸던 폐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앙상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폐지를 팔아 라면이라도 사가려고 왔다며 어제 저녁에는 설탕물 한 그릇 타먹고 견뎠더니 힘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억지로 수레를 밀어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방영된 다큐 3일 프로그램 속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힘들게 지내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눈물샘을 자극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하던 VJ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요구르트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벌이가 2,500원 뿐인 할머니가 챙겨준 요구르트. 이를 찍던 VJ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방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따금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 2막, 중년과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국내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 기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혹시 지금의 노인들이 보릿고개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들이기에 자식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바쳐오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노인 빈곤은 세대를 넘어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목전에 둔 5060 세대 중 8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챙기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게 이유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은퇴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희망과는 먼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지혜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이면 국내 인구 중 1,000만 명이 노인인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해진다면 이는 노동 가능 인구인 젊은 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삶에 활력소가 없어 병에 걸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70만 원이나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인당 월 평균 7만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을 젊은 사람 등골 빼먹는 적으로 취급하고 세금만 축낸다며 앞장서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공로하신 부분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노년의 삶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고 찬사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드라마를 쓴 작가 노희경은 드라마의 결말을 쓰며 내 잔인함에 내가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이 드라마의 결론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행복하세요. 자식들에게 정떼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대본을 쓰면서도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자식들이었다면 이제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게 알아서 행복해지라는 작가의 글에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양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커버린 자식들이, 자식은 이제 귀찮아진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버거운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살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지 후회되는 순간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르고 부모가 내 곁에 없을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자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누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떠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자식들은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알아서 행복해지길 바랄 것이겠지요.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내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자식은 드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성장할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지요. 부모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면 친구의 그 잘난 자식 자랑에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뿐인가 보다 하면 오히려 그 친구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욕심. 쓰지도 못할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욕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욕심.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잡지 못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둔 공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 길가에 꽃이 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 없이 지나갔다면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를 모른다면 노후에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생한 나에게 가끔은 선물도 해주고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줘보세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년이 지난 노년에는 다 큰 자녀가 독립하듯이 나도 독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5가지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칼로리 연소가 감소하여 체중 증가 및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특히 복부의 지방이 축적되어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혈류 감소로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는 행동은 우울증과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 따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면 더 오랜 시간을 앉아 있게 됩니다. 삐딱한 자세로 좌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몸은 더 게을러지고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자꾸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흙길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방해하여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각성제입니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분들이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골밀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나 홍차, 에너지 음료 등은 꼭 조절해서 음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파 노출에서 최대한 벗어나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화면 앞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면 다양한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디지털 눈의 피로, 건조, 시야 흐림 및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가속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건강 장수의 요지입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벗어나세요. 오랫동안 화면을 보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과 어깨 통증, 요통 및 두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요가나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빨리 먹는 습관을 버리고 야식을 피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세요. 취침 시간에 과식하거나 단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과식이나 간식을 소화하면 불편함, 소화불량, 심지어 위산 역류를 일으켜 잠들기가 어렵고 밤새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해롭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이나 설탕, 인공 재료가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찾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넷째, 독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독선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지고 사고가 굳기 쉽다고도 하지요. 인생 후반기를 살다 보면 불현듯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독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이 들어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움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독선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삶은 의미 있는 인생과 반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소명을 다하며 살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독선을 버리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면 현명하지만 우둔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박한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노를 저을 때 그려지는 호선처럼 둥글게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부부가 서로를 저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하면 갈등이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명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고로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었고 배우지 않고 존경받는 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의 시작은 바로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배움과 학습뿐입니다. 공부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나온 내 삶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매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루하루 몸도 쇠약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라는 것이고,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지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을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원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버리기,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고 욕심 버리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습관 버리기, 독선을 버리고 너그러워지기,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 가지기, 요양원, 요양병원 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사는 법,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